자, 우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줄여서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 갭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일단 먼저 갭이 뭐라고요? 갭이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는 준거 기준을 갭이라고 합니다. 공시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시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걸 공시라고 한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갭의 특징 보시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재정기관이 갭을 강제한다고 해서 강제성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동의해야지만 강제성이 생깁니다. 가볍게만 볼게요.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났고요. 얘는 가볍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회계를 제정하는 기관에서 야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땅땅땅 하면 강제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기사 한번 보셨을지 모르는데 2021년에 IFRS 17이 도입되거든요. 이 보험회계에 대한 얘기인데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주 간단하게만. 이게 뭐냐면 옛날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 받은 걸 자산으로 기재하고요. 부채나 자본으로 안 잡아놓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IFRS 17이 2021년에 도입되면 보험금을 받으면요. 이쪽에 부채를 기재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그동안 부채로 기재하지 않았던 걸 부채로 기재하게 되니까 보험회사의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고요. 아, 부채 비율 어렵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고요. 그럼 이 보험회사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원래는 이 IFRS 17을 조기에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보험회사 또 다른 금융기관들이 많이 반대하다 보니까 2021년으로 연기됐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이런 거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당연한 소리지만 이 갭은 누가 작성해야 되겠어요? 독립된 제3자가 작성해야겠죠. 회계정보 이용자나 회계정보 제공자가 갭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면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럼 독립된 3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엔 금융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권한을 한국 회계 기준원에 위임했습니다. 가볍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임했어요. 이렇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수업하다 보면 이제 기준원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기준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왜? 독립된 제3자인 한국 회계 기준원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제정하거든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요. 우리 그럼 갭의 종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갭의 종류. 갭의 종류요.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갭은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고 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하죠. IFRS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 국제회계기준이 있고요.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있습니다. 아셔야 될 게 상장사, 유가증권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엔 2011년부터 이 IFRS를 의무 적용해요.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IFRS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엔 여전히 IFRS를 선택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쓸 수도 있고요. IFRS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시고, 중소기업은 일정 중소기업법의 조건이 만족된다면 요 회계 기준보다 더 쉬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아셔야 될 게 저희 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 대부분의 회계 자격사 시험 같은 경우엔 IFRS를 시험 범위로 하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IFRS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다루지 않아요. 왜?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따라오시겠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우리 1교시 때 정리해야 될 내용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은 좀 슥 하고 넘어가죠. 그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또 중급회계 가면 자세히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1교시 때는 회계의 정의가 뭔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회계구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갭이 뭔지, 당연히 외부 정보 이용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회사 밖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을 잘 모르고 회사와 회사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돼야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가 그 정보를 보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이를 제정하는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제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작성자와 이용자 대부분이 이를 수용하여 비로소 강제성이 있는 기준이 된다.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대다수의 작성자 및 이용자가 수용을 거부한다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 될 수 없다. 요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죄송해요. 책에 줄을 그어야죠. 책에 줄 긋고 1교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교재 4페이지 피시면요. 교재 4페이지. 그림 1 바로 밑에 보시면 줄 칠게요. 경영자는 자신의 직관과 경험만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여러 가지 정보 중 핵심이 바로 회계 정보이다. 체크하시고 그 문단 맨 밑에 끝에서 두 번째 줄 경영자는 기업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바로 그 밑에 한편 기업 외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회계 정보를 필요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체크하시고요. 5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끝에서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투자자나 대여자가 필요로 하는 회계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기업이 제공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회계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줄 칠게요. 여러분, 저희 지금 스튜디오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대충 하지 않고요. 온라인 실강하는 거랑 똑같이 진행할 거니까 같이 좀 따라서 줄을 칠게요. 6페이지 가시면 파란색 박스에 회계 정의가 나오죠? 당연히 알으셔야 돼요. 줄 그시고. 그 파란색 박스 밑에 회계에서의 정의에서 경제적 사건이란 특정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가져오는 모든 사건을 말하는데 회계에서는 이를 거래라고 한다. 다른 말로 회계적 거래라고 하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가셔서 끝에서 두 번째 문단 끝에서 세 번째 줄이요. 결국 외부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일반화하면 특정 기업이 미래에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회계 정보 이용자를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구분하는 이유는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회계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형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줄을 좀 계속 칠게요. 죄송해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로서의 자신이 기업 내부에서 회계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성되는 회계 정보의 내용과 형식을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한 필요한 정보에 수시로 제한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따라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회계 정보는 굳이 일정한 규칙이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죄송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줄 좀 길게 칠게요. 이에 반해 외부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와 달리 입수할 수 있는 회계 정보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 즉 외부 정보 이용자는 공개된 회계 정보만 의사결정할 이용할 수 있다. 공개된 회계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제표이다.
재무제표란 특정 시점에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준다. 여기까지 체크하시고요. 우리 8페이지 그 박스 맨 밑에 박스 바로 위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네 번째 줄이네요. 따라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재무제표는 사전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작성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회계에서는 사전에 정해놓은 재무제표 작성 보고 기준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했고요. 9페이지 그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회계 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작성 보고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회계 정보는 보통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내부 정보 이용자의 필요에 맞춰 다양하게 작성되기 때문이다. 줄 그시고요. 10페이지요. 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관리회계, 재무회계 나와 있는데 좀 제가 불러드릴게 쓸게요. 관리회계는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 작성합니다. 쓰세요.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 작성되는 회계예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 작성되는 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냐면 원가회계가 있거든요.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모두를 위해 작성되는 회계예요. 일단 좀 정리를 하시고, 세무회계는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서 적용되는 회계입니다. 세무회계는 세금 신고 납부를 위해 적용되는 회계예요. 그다음에 정부회계가 있는데 정부회계는 정부에서 사용하는 회계가 정부회계입니다. 이 정도는 좀 정리하실게요. 하지만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재무회계를 배우게 될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10페이지 보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나오는데 거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바로 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회계 정보는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까지 묶어서 좀 체크하시고요. 묶어서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재무제표 작성 또는 이용자 이외에 독립적인 제3자가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거 좀 체크하시고 11페이지 보면 박스 보이시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있는데 요거 체크하시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요게 저희 시험범위라는 걸 좀 체크하실게요. 요거만 공부하실 거예요, 저희는.